자1호 총선 완전 정복. 4.15 총선 완전 정복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민하 평론가도 그 공익요원 출신이라고 지난번에 댓글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인터뷰 들으셨어요? 저는 이 방송 애청자이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한참 되셨겠지만 뭐 10년도 넘으셨겠지만 근무하신 지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뭐 비슷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었다기보다는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됐는데 예. 그때도 사실 뭐 유명 연예인의 어떤 뭐 뉴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예. 그게 사실은 뭐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든 뉴스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관련 뉴스가. 예. 이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거였는데 네.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이런 행정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공익들은 사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예.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공익 개개인들의 어떤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여서 시스템의 문제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또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사실 이 과중하거나 또 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일선에서는 그런 점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보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저 근무할 때도 이랬어요. 어디도 이래요. 뭐 개인정보 쉽게 봐요.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다 좀 적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제보 더 보내주시고요. 오늘 총선 완정정보 키워드는 뭡니까? 울다가 웃다가 내가 웃는 게 아닌 민경욱입니다. 너무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민경욱 의원은 그렇지만 됐으니까 놀리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뭐 사실 뉴스가 저를 놀리는 게 아닐까요? 이거 뭐 계속 이게 총선이 사실 얼마 안 남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인데 이제는 좀 어떤 당이 뭐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해설하면서 맞아요. 저의 우수한 지적 능력을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매일매일 무슨 당을 뭐 새로 만들었다, 의원을 꿔줬다, 공천이 됐다 안 됐다, 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 슬픕니다 상당히. 네. 일단 민경욱 의원 울다가 웃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뭐 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민경욱 의원을 공천 무효 결정을 했고 그 경선 상대였던 민현주 전 의원 공천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낮에 나온 뉴스잖아요. 그렇죠. 민경욱 의원 공천 취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4시간 만에 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이 공천 무효를 결정한 공천관리위의 결정을 다시 무효화해서 민경욱 의원이 이제 부활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을 공관위에서 공천 취소를 신청한 건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경욱 의원 측에서 이제 카드 뉴스 이런 걸 만드는 이제 총선 홍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서 인천시 선거관리위가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점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된 홍보물은 이제 본회의 의결이 안 된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자기가 통과시킨 것처럼 이렇게 기재를 했다 이런 문제였는데 최고위는 이건 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공관위는 이거 치명적인 문제다. 하지만 최고위는 그거 아니다.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최고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 이 문제를 놓고 최고위가 열렸던 건데 막 고성도 오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시가 넘도록 네. 고성이 터져 나왔다는데 뭐 제대로 공천을 해라. 당원들이 들끓고 있다. 당대표가 뭐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이제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 뭐 책임진 게 있느냐.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 중 한 사람인 김세현 전 의원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공관위원들은 떠나면 그만 아니냐. 뭐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싸움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민경욱 의원의 부활이 사실은 어제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경욱 의원 뭐 말씀하셨듯이 지난달 28일에 아마도 막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컷오프 됐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민현주 전 의원이 대신 공천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고위가 민경욱 의원 컷오프 제의를 공천관리위에 요구를 했고 공천관리위가 이걸 수용해서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의 경선을 이제 진행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왔던 민경욱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 민 씨는 본관이 하나인데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이게 뭡니까? 민경욱 민현주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처음에 민경욱 의원이 컷오프되고 민현주 단수 추천. 근데 공관위가 당 최고위에 제의를 요구하면서 아니죠. 당 최고위가 제의를 요구하면서 공관위가 경선하는 걸로 결정. 경선에서 민경욱 승리. 근데 선거법 위반 이후로 이번엔 공관위가 민현주 재추천. 그런데 최고위가 아니다. 민경욱 단수 추천. 와, 지금 이 흐름을 쭉 보면 말이죠. 결국
민경욱 대 민현주이기도 하지만 공관위 대 최고위 뭐 이런 대결로도 보여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공관위 대 최고위 그리고 그 배경은 사실은 또 황교안 대표의 자기 사람 심기 이런 맥락도 있다고 보는데 민경욱 의원 이른바 친황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처신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럼 민현주 전 의원은요? 민현주 전 의원 이제 유승민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김영호 공관위에서 한 공천에서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대부분 이제 배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한 어떤 황교안 대표의 시도가 이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하고 공천관리가 대립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젯밤에 그 최고위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민경욱 의원을 살린 건 그런 맥락이다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의 승리? 그럼? 그렇죠. 그런 이제 맥락이 있고 그 전날 밤에도 사실 이 미래통합당 최고위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준석 최고위원이 여기 대기실에서 심란하게 전화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제? 그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의왕, 과천, 경기, 화성 여기에 대해서 공천 무효를 결정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후보의 신상 그리고 경선 과정 그리고 후보들 결정된 후보들의 경쟁력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특히 경기, 의왕, 과천하고 화성을의 경우에는 이른바 청년 벨트입니다. 청년 후보들만 경선 붙이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 이게 사실 제가 그런 개그도 생각이 나는데 이걸 무효화시켰다는 건 사실 청년 후보들이 설 수 있는 땅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껏 만들어 놓고. 그러네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다들 경력직만 뽑으면 청년은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진 거죠. 그래서 논란이 더 큰데 일단 공천관리는 최고위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여길 무공천으로 할 수는 없어서 결정을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공천 무효 결정한 거 이 상황이 이후에 결정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위가 이런 공천을 엎었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을 떨어뜨리는 걸로 복수를 한 것이고 다시 최고위가 반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와 공관위가 건건이 맞서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종합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러는 것인가? 결국 황교안 대표 리더십 문제인데 이 미래한국당의 소위 한성교회 난 이거 마무리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뭔가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마무리도 못하고 또 논란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 승리가 만약에 예상이 되고 황교안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도 상당히 굳건하다 이런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너끈히 종로에서 이길 수도 있고 거기서 이기고 나면 대권 주자로 우뚝 올라서고 당권도 더 굳건해지고 이런 안정적인 상황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그렇죠. 선거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내 기반이 황교안 대표 튼튼하지 않고 총선 이후에는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꾸 공천에 잡음이 생기면 선거에도 영향 주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은 똑같이 여야의 공천 논란이 있지만 이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한 평가가 훨씬 박합니다. 이게 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지 성향의 중도층의 어떤 지지 강도가 떨어지고 원심력도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데 공천 갈등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종료죠. 이제 공천 완료되고 후보 등록을 받으니까 그럼 이 상황을 만회하려면 사실 선거 캠페인에서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영인론이 사실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그제부터죠. 다 사라진 것 같았던 김종인 카드가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는 이게 무산이 된 게 아니다. 영입 무산이 된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뭔가 협상 중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김종인 전 대표 측도 내가 미래통합당에 갈 확률은 1%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1% 있다는 얘기를 김종인 전 대표가 하면서 뭐야? 그러면 아직도 미래통합당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음이 있는 게 회고록을 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냈어요. 회고록이라는 게 사실 뭐 하루아침에 쓰는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 준비가 필요한 건데 이 회고록의 내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자기가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좀 비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실은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유력한 어떤 수단이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선거기획 전권을 요구할 것이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거거든요. 다만 이전에 이제 상황이 엎어진 거는 공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엎어진 건데 지금은 그 갈등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당내의 어떤 비토 여론 이런 것들을 황교안 대표가 누를 수 있느냐 이 리더십이 관철이 되는 거냐 이걸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김종인 역임이 성공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계속 이 김종인 카드를 버리지 않는 건 역시 자기 사람을 좀 데려오고 싶고
본인은 지역구 선거에 더 충실하려면은 뭐 누가 좀 더 지휘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래서요. 선거 전체판을 누군가 지휘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인 박형준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예. 신세돈 교수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신세돈 교수가 모처럼 40조 원 얘기하면서 지원책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다지 뭐 인지도가 높진 않죠. 그렇죠. 그다지 이제 많이 얘기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김종인 카드가 네. 전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에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리저리 이제 옮겨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반문 전선 이런 것들을 넓게 가져가면 선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공천 논란 이런 것들을 선거 캠페인으로 누를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인 선거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더 절실히 느낀 거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의 총선 완전 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